올해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 대비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 개로 해당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8년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 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에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납부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다만 올해 법인을 신설했거나 중간 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을 비롯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변환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예납 신고 납부 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이번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중간 예납 세액의 분납 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중간 예납 대상 법인들은 신고 전 올해부터 바뀐 세법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번 중간 예납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종전 200억 원 초과 22%가 최고 세율이었던 법인세율이 3천억 원 초과 25%로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종전 일반 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80%였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60%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세 번째로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됐고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격 합병, 분할 요건에 합병법인 등이 합병, 분할 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고용 승계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종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1억 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와 청년 고용 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해 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설계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 R&D 세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기업 단기분 공제율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 방법 또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